당신은 시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유언장을 듣고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2023년 11월 15일. 나는 30년을 함께 산 집을 그날 밤 영원히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고,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혼 30년 차. 저는 박민지, 올해 55세입니다. 남편 정우진과는 중매로 만나 큰 사랑 없이 시작했지만 나름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올해 82, 30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은 우진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라. 남자는 밥상으로 잡는 거야. 매일 아침 6시, 시어머니는 제가 아침상을 차리는 걸 거실 소파에 앉아 지켜보십니다. 국은 너무 짜지 않은지, 반찬은 골고루 나왔는지. 김치는 왜 이렇게 적게 담아? 우진이가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바로 더 담아올게요. 30년이 지나도 저는 여전히 이 집의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고개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119를 불렀고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길어야 3개월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다니. 남편은 병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남은 시간이라도 어머님 편하시게 해드려요. 시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여전히 저에게 이것저것 지시하셨습니다. 민지야, 우진이 양말 새로 사다 줘야 해. 구멍 난 거 신고 다니더라. 네, 어머님. 내일 사다 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지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거든. 매일 눈치 보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 정작 내가 시어머니 되니까 어느새 우리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더라고.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늦었지? 이제야 미안하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서툴렀어요. 그날 밤 저희는 난생 처음 손을 맞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모두 모으셨습니다. 남편, 저, 그리고 시누이까지. 다들 와줘서 고마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시어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야. 변호사도 입회했고 법적 효력이 있어. 우진아, 네. 어머니, 이 집은 민지한테 줄 거야. 내 명의로 된 예금 3억 원도 전부 민지 이름으로. 순간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 이름으로 해야죠. 아니야. 30년 동안 누가 이 집을 지켰는지 나는 다 알아.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우진이 너는 회사 다니는 것만 했지.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 어머니, 그게 무슨... 입 닫혀. 민지는 30년 동안 제 방 하나 없이 살았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친정도 제대로 못 갔어. 이제라도
민지 인생은 민지가 살아야 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너무 늦었지만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시어머니는 그날 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언니, 어머니를 꼬신 거죠. 유언장을 다시 써달라고. 동서, 나는 아무것도. 3억이면 내 목도 있어야죠. 왜 언니가 다 가져가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아프실 때 뭐라고 한 거야? 여보, 나는 정말 집도, 돈도 다 당신 이름이면 나는 뭐야? 나는 이 집에서 뭐가 되는 거야?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이 집 나갈게. 뭐, 집도, 돈도 다 여보가 가져.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30년 동안 눈치만 보면서 살았어. 친정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병원에 자주 못 갔어.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30년을 산 집을 나왔습니다. 원룸을 얻었습니다. 6평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늦잠을 잤습니다. 처음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친정 어머니는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민지야, 잘했어. 이제라도 내 인생 사는 거야. 엄마가 제일 미안한 게 널 그 집에 시집 보낸 거야.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지. 엄마, 괜찮아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5세에 처음 해보는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장례식 때 입회했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지 씨, 잠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김순자 여사님이 남기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민지가 집을 나가거든 그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가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민지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집을 나갔을 거야. 잘했어. 나는 일부러 유언장을 그렇게 쓴 거야. 내가 집을 나가게 만들려고. 집도 돈도 사실은 우진이 이름으로 했어. 너한테 준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넌 평생 그 집에서 며느리로만 살다가 갈 것 같았어. 나처럼. 민지야, 나는 평생을 시어머니와 남편 눈치 보며 살았어. 내 방 한 칸, 내 통장 하나 없이 그러다 죽는 날까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될 거야.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했어. 집 나가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넌 이제 박민지로 살 수 있잖아.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이야. 아프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3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 해줘서. 이제는 내 인생 살아. 행복해라. 민지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자유롭게 하려고 일부러 가족들의 미움을 제게 쏟아지게 만든 거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민진의 손맛이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남편에게서 가끔 연락이 옵니다. 당신 반찬 맛있다고 동네에서 소문났더라. 잘 지내?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냅니다. 응, 잘 지내. 여보도 건강해.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시어머니 산소에 꽃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에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민지야. 이제야 내가 보이는구나. 55세에 시작한 저의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행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